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골랐어요. 물론 별똥이 엄마가 골랐고요.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별똥이 엄마가 동화 고르는 걸 보면 왠지 익숙한 거를 골라요. 그래서 좀 낯설다, 생경하다 이런 동화는 보통 제가 고르는 거고요. 이건 나도 알지 하는 건 대부분 별똥이 엄마가 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데르센 아주 유명하죠? 성냥팔이 소년 더 유명하고요. 최근에 읽은 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에도 보면은 성냥팔이 소녀가 나와요. 성냥을 못 팔면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하는 거 보면 이 성냥팔이 소녀를 그대로 갖다 쓴 뭐 오마주 같은 건가요?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바람이 몹시 불어 추운 섣달 금음날이었어요. 어둑어둑해질 무렵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오자 사람들은 바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리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이 쓸쓸해졌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어두운 골목에서 한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소녀는 어머니가 신던 낡고 큰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길에서 빨리 달려오던 마차를 피하려다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신발 한 짝은 찾을 수도 없었고 나머지 한 짝은 낯선 소년이 훔쳐 달아나 버렸지요. 그래서 소녀는 얇고 해진 옷차림에 맨발을 동동거리며 하얀 눈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팔지 못했네. 소녀는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팠어요. 아, 추워. 집집마다 창문으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소녀는 어느 집 담벼락 앞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어떻게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버지께 야단 맞을 텐데. 소녀는 아버지가 무서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죠. 아, 할머니가 보고 싶어. 소녀는 엄마처럼 다정했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입김을 호호 불어보았지만 꽁꽁 언 손발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옳지. 성냥을 켜면 따뜻해지겠지? 소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성냥 한 개비에 불을 붙였어요. 성냥불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밝고 따뜻하게 빛났어요. 아이, 따뜻해. 소녀는 언 손을 성냥불에 쬐었어요. 그리고 언발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갖다 댔지요. 하지만 성냥불은 곧 꺼지고 소녀는 다시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였어요. 소녀는 두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신기하게도 소녀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있었지요. 와, 맛있겠다. 그러나 성냥이 다 타버리자 식탁도 사라졌어요. 소녀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소녀는 세 번째 성냥불을 켰어요. 그러자 주위가 다시 환해졌지요. 와, 아름다워라. 이번엔 촛불이랑 선물이 가득 달린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소녀가 트리에 손을 뻗자 성냥불이 꺼지면서 트리도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촛불 하나가 빛을 내며 하늘로 올라가 빛나는 별이 되었어요. 그때 별 하나가 하늘에서 긴 꼬리를 매단 채 떨어졌어요. 아, 별똥별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란다. 소녀는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지요. 누가 죽어가고 있나 봐. 소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성냥불을 켰어요.
그러자 이번엔 불빛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소녀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죠. 하지만 또다시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성냥불이 꺼지자 할머니의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소녀는 얼른 성냥을 다시 켰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소녀를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소녀는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어요.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지겠죠? 따뜻한 난로랑 맛있는 음식, 크리스마스 트리랑 촛불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소녀는 성냥불이 꺼질까봐 남아있는 성냥 다발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은 더 크고 환하게 타올랐지요. 성냥불이 계속 타면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머니는 그제야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얘야, 이젠 춥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눈보라치던 추운 밤이 지나갔어요. 밝은 햇살은 길모퉁이에 쓰러진 소녀를 비추고 있었죠. 소녀 곁에는 타다 남은 성냥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어요. 어린 것이 불쌍해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슬퍼했어요. 사람들은 소녀를 안아 교회로 옮겼어요. 소녀의 두 볼은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안 됐구먼. 몸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켰나봐. 사람들은 소녀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요. 지난밤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지. 하늘나라로 가기 전 할머니를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아우, 되게 슬픕니다. 울 뻔했어요. 이거 울컥하는데? 이거 감정 실어서 읽다 보니까 이거 메소드로 읽었나봐요. 자, 이건 입장 동화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슬픈 거예요.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다. 이거 아이한테 들려주기에 무슨 교훈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참고로 맨 처음에 있는 섣달 금음날은 섣달은 12월이고 금음날은 마지막 31일이죠. 정말 추운 날이네요. 그 섣달 금음날에 어둑어둑해질 무렵 한방눈도 펑펑 쏟아지고, 하필이면 성냥을 팔아야 되는데 날이 추워서인지 사람들도 없대요. 참고로 이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이 나서 저는 군대를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특이한 곳을 다녀왔는데 동계훈련이 보통 일주일도 안 하는데 저희 부대는 5주간 했어요. 정말 동계훈련 별걸 다 했죠. 그 일주일 동안은 아예 산에서 그냥 생존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생존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나서 성냥으로 직접 손을 한번 쬐어봤는데요. 이거 하나도 안 따뜻합니다. 순식간에 타오르고 정말 한 개도 안 따뜻해요. 이거 할머니를 봤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저희 외삼촌이 이제 설악산에서 설상 구조 이 활동을 좀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을 구해줬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이게 얼어서 저체온증으로 정신을 잃기 직전에 너무나 포근하대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엷은 행복감에 이렇게 딱 취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려고 한대요. 그때 잠이 들면 이제 떠나가는 거죠. 성냥팔이 소녀처럼. 아마 그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던 소녀가 이제 떠나는 그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갈 수 있게 해준 신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이 있고 별똥이만큼이나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불우했단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고 이웃을 좀 돌아봐야지. 이런 정도의 다소 뻔하긴 하지만 그런 교훈을 주는 것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거 슬퍼서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사실. 자, 오늘 드디어 별똥이가 성별이 나왔습니다. 딸이랍니다. 자, 별똥이의 성별을 알게 된 35번째 동화,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였습니다.